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까마입니다. 그 파이어족이 되는 7단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우리의 경험을 파이어족에 그걸로 나눠봤더니 7단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3단계인데요. 3단계는 목표 설정의 단계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됐어. 음.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의 수입과 지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는지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비로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3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는 먼저 경제적 독립이 돼야 되니까 경제적 독립, 그 FI를 정해야 되는 단계죠. Financial Independence 단계네요. 그렇죠. 근데 이 FI를 저도 처음에 은퇴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억 알잖아요, 대표님은. 10억 했다가 10억? 나 10억, 언니 10억. 서울에 집 한 채는 있고 10억. 이렇게 막 되게 돈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내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 돈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퇴를 그럼 자꾸 늦춰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돈을 벌면 벌수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MCL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MCL이 뭐죠? 최저 생계비. 나의 최저 생계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최저 생계비를 바탕으로 한 FI를 정하면 이 FI는 최소 생계비를 커버하는 거니까 금액이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조기 은퇴를 하는 기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적정한 선에서 내가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잣돈을 이제 마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종잣돈 중요하죠. 그쵸. 네. 종잣돈을 1억 정도의 목표를 잡고 종잣돈을 이제 모아가는 거죠. 1억까지 달성할 때까지가 그럼 3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3단계에서 SNS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SNS를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잘 시작해야죠. 사실 돈을 모은다는 거는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이게 한두 달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FI도 이제 내가 정했어. 혹은 최소 생계비를 얼마인지 내가 알게 됐어. 네. 혹은 미니멀리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 이런 것들은 시도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쉽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할 수 있지만 항상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SNS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일기 쓰듯이 내가 오늘은 뭘 비웠다, 오늘은 얼마를 모았다, 얼마를 썼다, 목표를 어떻게 세웠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SNS도 좀 친해지게 되고 또 지금 이 SNS를 시작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한 5단계 갔을 때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요 3단계 때는 돈 모으는 거랑 목표 금액 정하는 거 그걸 꾸준히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의 하나의 요령으로 SNS를 시작하는 거는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SNS가 또 좋은 게 처음에는 내가 그냥 SNS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약 블로그라면 일기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이라면 일기보다는 약간 사진이나 이런 걸로 유튜브라면은 영상으로 이런 거를 기록하고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플랫폼들도 진화를 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라면 애드포스트죠? 네. 애드포스트 수익을 어느 단계에서 좀 올려준다든지 거기에다가 쿠팡이나 이런 거를 달아서 좀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또 생기는데 걔네들이 도조도조 커가면은 나도 내가 이거를 다루고 있었다면 내 SNS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좀 잠깐만 배워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는 꼭 이 3단계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변화의 단계예요. 아, 드디어 변화의 단계군요. 네. 뭐가 변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는 돈만 모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았죠. 그쵸? 나를 알고 돈을 모았어. 맞아요. 절약하면서 벌고 돈을 모았어요. 안 쓰면서. 그러면은 이 4단계에서는 투자 공부를 시작해줘야 돼요. 투자 공부를 시작한다. 네. 투자 공부, 막연한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참 막연해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막연했었는데 일단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주식,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경제 공부, 음. 뭐 환율이나 금, 뭐 이런 거, 채권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책이요? 어떤 책이요? 어떤 분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관련 책을 먼저 읽어야겠죠. 네. 근데 초보가 그 부동산 책을 읽는다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책도 같이 읽어줘야죠. 네, 책은 처음에 뭐 10권, 20권 이렇게 읽어서 그 전문 분야라고 해도 그게 바로 딱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게 하물며 뭐 실전서라고 해도 경제에 관한 책, 뭐 심리에 관한 책, 혹은 하다못해 뭐 우주에 관한 책, 네. 건강에 관한 책,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결국은 이 투자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책은 조금 많이 읽으면 좋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어줘야 인사이트가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투자를 할 때 실제로 내가 5단계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사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뭐 주식 이렇게 되면은 주식책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주식을 처음에 어떤 뭐 사이트나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뭐 핸드폰에 어떻게 까는지, 뭐 이런 실전서네요. 거. 그렇죠. 실전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전서는 그냥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서 어떻게 보자면 가장 도움을 받은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피엔스 책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읽고 그 사피엔스 책을 딱 읽는데 뭐랄까 머리가 막 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과거 역사를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인간사가 되풀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 책을 읽고는 나 혼자 어떤 현상만 봐도 사피엔스는 저렇다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혼자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에게 또 그 길을 열어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투자 공부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공부를 우리가 4단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목표 금액이 50%까지 도달할 때를 4단계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책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뭐 영상을 본다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다 포함인데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책을 어떤 하나만 들고 파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고 팔고 타고 다른 거 파고 이러면 되긴 하지만 다양하게 읽기 시작을 하면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들은 보통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3개월 내에 책을 바짝 읽고 바로 투자를 해야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4단계는 약간 중급 단계로 투자 공부를 돈을 모으면서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약간 조금 마음을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가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가장 메인은 돈과 경제에 대한 책이기는 한데 그래도 얘기한 것처럼 사피엔스도 읽고 또 뭐 관련된 다른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변동 이런 책도 읽어주면 좋고 뇌에 관련된 책도 읽어주면 좋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그 책도 좋았어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책들도 괜찮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네.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읽으면 결국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뇌를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을 좀 더 뭐랄까 뇌에 활성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게 투자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4단계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책은 꾸준히 많이 다양하게 읽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부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월급만으로는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조금 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네요. 예. 그러면은 뭐 승진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것도 이제 월급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좀 많이 점프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한계가 있죠. 네. 만약 한계가 없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이때는 이제 부업을 시작을 해봐야죠. 부업.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건가요? 뭐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많이 해요. 예. 왜냐면 여기는 물건을 몇 개만 올려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만 올려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팔아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좋은 물건을 픽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나 크몽처럼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도전해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크몽 정도는 전자책 판매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요즘에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 요즘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3단계에서 우리가 SNS를 시작했잖아요. 네. SNS를 활용해서도 부업을 맞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SNS 애드포스트 수입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물건을 협찬받아서 물건을 가격으로 환산해도 돈이 크고 그렇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상품을 팔아요. 공구도 하고. 맞아요. 공구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채널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적극적으로 부업을 하고 이직이나 승진도 적극적으로 노려보고 네. 투자 공부로 책이나 강의나 영상은 쭉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가 네. 4단계네요. 그래서 이 4단계에서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 독립, FI의 50% 정도를 달성을 목표로 이 4단계의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돈을,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파이어족을 알게 됐고 이제 조기 은퇴를 하려고 내 생활비까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는데 그렇죠.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못할 게 뭐가 부업도 있어요. 해야죠. 이때 그냥 확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니까요. 네. 나를 확 변화를 시켜서 내가 이제 돈을 벌고 모으는 그 단계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5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파이어족 대파마 TV에서는 파이어 및 예비 파이어족 구독자님들의 사연과 고민을 듣고 이야기해보는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파이어족을 준비하면서 일어난 변화, 내외적 갈등, 심리적인 변화,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는 파이어족이 별로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을 나눌 곳도 없어서 힘들었던 사연을 보내주세요. 보내온 사연 중에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은 사연들을 채택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코너가 반응이 괜찮다면 실시간 영상으로 구독자님들도 댓글을 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코너로 좀 더 발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돈을 모으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지만 먼저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의견을 좀 들려드리고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얘기를 같이 듣는 시간을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파이어족, 예비 파이어족님들의 의견과 또 저희 의견과 이렇게 의견을 내다 보면은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거든요. 구독자님들의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으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한테 털어놔 주세요.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그럼 많은 참여 있기를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